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윤채합니다. 자, 건강한 사람이라도 가족력이 있다면 질병의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평소에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데요. 자, 당뇨와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부터 암과 혈관 질환까지 평소에 가족력이 있어서 보험에 고민이 깊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시간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가족력과 보험의 관계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강의 시간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특별히 S사의 종신보험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증권 분석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보험 플랜 119 통해서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보험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오늘도 보험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저희 보험 플랜 11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화번호 끝자리가 바뀌는 날인데요.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가족력이 있어서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 지금 이어지는 강의 시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근석 전문가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라이프 A 시간에는 보험과 가족력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에 걸쳐 직계가족 중 2명 이상이 같은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질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그러면 가족력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력은 유전적인 질환이기보다는 후천적인 유전자적인 기인 외에도 생활 패턴과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족력이 있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보험 들 때는 가족력이 있으면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을지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족력 관련해서 그 간호학 대사전에 나온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력이라는 것은 이 패밀리 히스토리라고 그러고요. 이런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혈연에 의해서 어떤 가족력과 관련된 질환이 있고 없고 그 원인과 관련된 걸 기재한 것으로 특히 유전적인 부분과 체질적인 부하가 있는 질환에 대해서 문진하고 진단에 기초를 하기 위해서 등장한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가족력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만약에 암이 있을 경우에는 자녀가 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한 2배에서 5배, 그리고 형제 자매가 암이 있다면 걸릴 확률이 한 2배에서 9배 정도로 나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주로 이제 협심증이라든지 심장마비, 급성신경경색 이런 거 관련된 질환인데요. 한국인의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0세 이전의 남성분 그리고 50세 이전의 여성분의 경우에 동맥경화증이 있다 그러면 심혈관 질환에 발병할 확률이 2배 이상 정도 높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 질환은 뇌졸중이나 뇌출혈과 관련된 부분이고 역시 한국인의 사망 원인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가족력 중에 어느 한 분이 당뇨병이 있으면 2배, 2명이 있을 경우에는 한 4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도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아시다시피 식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큽니다. 최근에 이런 당뇨병 관련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유념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치매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이제 치매 보험도 나왔지만 65세 노인 인구의 한 68만 명 정도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치매는 가족력 중에 누가 한 분이 치매가 있으면 2배, 2명일 경우는 3배 정도 발병 확률이 증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65세 이상 노인군 대부분 이제 치매를 많이 앓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가족 중에 한 분이 고혈압이 있으면 30%, 그리고 2분 정도 고혈압이 있다고 그러면 50% 정도 발병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그 65세 노인 인구 중 2명 중 1명이 고혈압일 정도로 좀 심각한 심혈관 관계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도 40세 이후에 발병률이 증가하는데 특히 가족 중에 골다공증이 있다 그러면 한 3배, 4배 발병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 가족력과 보험의 필요성 부분에서 성별, 연령대별 사망자 수의 구성비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2007년하고 2017년 이렇게 보시면 2007년의 경우에 60대에서 79세 사이에 사망한 통계가 48.2%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2017년 작년 통계를 보면 45% 정도 조금 감소했습니다. 근데 중요할 점은 80세 이상 80세 이상의 그 사망자 수가 20%여서 그러니까 10명 중 8명에서 10명 중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여자로 보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80세 이상의 사망자 수 추이가 2007년도에는 44.9%였는데 작년 통계를 보면 60%입니다. 이런 통계의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망 원인과 사망률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원인과 사망률 부분을 살펴보면 2007년하고 2016년, 2017년 보면 여전히 악성 신생물인 암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2위로 2017년 통계 보면 심장질환, 그리고 3위가 뇌혈관 질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질환이 그만큼 한국인의 사망 원인과 사망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까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의 통계 중에서 4위는 폐렴이고요. 5위는 고의적 자해, 자살, 그 다음에 6위가 당뇨병, 간질환 이런 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3대 질환에 대해서 각각 보험료를 세대별로 한번, 연령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암 같은 경우에 암은 가족력과 관계 있는 대표적인 암들은 대장암, 갑상선암, 유방암 또는 간암, 폐암, 이암 이런 것들이 가족력과 연관이 있는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10세 때 가입하면 9,100원에서 그리고 한 50세 하면 21,000원 이렇게 보험료 구성이 나타나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7,100원에서 14,000원까지 1,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20년 납 90세 만기로 이런 보험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 관련해서는 뇌혈관 질환은 대표적인 게 뇌출혈하고 뇌경색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기 부분은 보시면 10대는 한 10,000원 정도인데 50세 때 가입하면 25,000원 정도의 보험료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7,100원에서 17,000원 정도 보험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관련해서는 협심증이라든지 급성심근경색, 특히 뭐 돌연사 이런 심장마비와 관련된 질환들인데요. 여기일 경우에는 10세 때는 한 3,300원, 그리고 30대는 한 4,900원, 그리고 50대 때는 6,780원 정도 하면 1,000만 원 진단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세 정도로 기준으로 해서 이 세 가지 1,000만 원을 가져갔을 때 보험료를 한번 더해봤습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한 35,000원 정도, 여자는 한 24,000원 정도 하면 이 세 가지 진단비를 가져갈 수 있고요. 50세로 하면 한 남자가 55,000원, 여자가 한 34,000원 정도로 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오늘 그 라이프 플랜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가족력에 따른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그 암에 대한 해당 보장을 집중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좀 크게 가입하는 게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가족력이 있는 부분이 보험 가입할 때 꼭 참고해야 될 사항이고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극복하는 방법은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뭐냐면 정기검진입니다. 이게 가장 큰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아버님께서 식도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매년 수면 내시경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몸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 그런 조기 예방을 위해서는 검진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극복 방법인데요. 사실 가족들이 대부분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음식이라든지 또는 환경들이 같은 세대에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족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사실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특정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가족들이 모이면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직계, 사촌, 삼촌 이렇게 가계도를 한번 그려서 그 가족들 중에서 아니면 친척이든 친지분들 중에서 가족력 관련된 질환을 걸렸거나 또는 그거로 인해서 사망한 분이 있으면 가계도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근석 전문가와 라이브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만약 가족력이 있다면 보험을 가입할 때 더욱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가족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내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자세한 궁금증 있으시거나 보험에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도 저희 보험플랜 129 연락 주신다면요. 잠시 후에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예,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세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꼼꼼히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맹충호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증권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네, 이제 오늘 증권은요, 일단은 종신보험이긴 한데, 가장 평범한, 우리가,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2006년도 가입한 그런 종신보험인데요. 2006년도에, 누구나 어느 가정에나 다 있을 법한 그런, 한 가지씩 있는 보험. 이런 보험인데, 네. 자, 지금 한 12년 정도 지났잖아요. 지금에 와서 이 보험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신 그렇죠. 증권인가요? 많을 수 있죠. 아, 네.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가장 좋다고 이야기했었고, 뭐 옆집에서도 했었고, 우리 집도 하고, 그래서 또 옆집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보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내용을 보면 일단 2006년도에 처음에
가입을 했죠. 그래서 이분이 현재 이제 여성인데 62세인데 가입할 당시에는 이제 50세가 됐었던 시점이죠. 그래서 네. 뭐 종신보험에 대한 중요성도 필요했을 거고, 그리고 종신보험 속에서 내가 많은 보장도 또 필요했다라고 이제 생각했었던 보험이기 때문에 네. 보험료로도 보면 14만 7천 원 정도 내니까 뭐 현재가 아니라 10년 전으로 보면 적지 않은 보험료였다라는 10년 전이면 것도, 꽤 비싼 그렇죠. 적지 않은 보험이네요. 보험이었다라는 네.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보험료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 14만 7천 원 정도 되는 보험료 중에서 주계약 보험료가 29,700원이고요. 특약 보험료가 6,200원이에요. 근데 옆에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네. 11만 1,824원 해갖고 갱신형이 이때도 있었습니다. 갱신형이 이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특약을 갱신형으로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했던 사례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이 당시에는 갱신형에 대한 그런 위험률이라는 것을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판매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가입하시는 분이나 뭐 갱신형이 그렇게 위험할까라는 생각조차 못했었던 거죠. 그리고 네. 위험률이 몇 번 반영이 되면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위험했구나라고 느껴서 의뢰를 했던 건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특약을 한번 보시면요, 옆에 제가 빨간 글씨로 쫙 표시를 해드렸잖아요. 세 가지는 비갱신이에요. 주계약하고 특약 중에서는 두 가지가 비갱신이고, 네. 나머지는 전부 다 빨간 글씨는 갱신인데, 5년 갱신이네요. 5년 갱신으로 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옆에 보험료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갱신인데도 처음에 정기특약 같은 경우는 사망특약입니다. 그러면 종신으로 사망을 보장을 해주는 게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신보험 그러면 사망보장을 많이 해주는구나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1,000만 원을 종신토록 보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3,000만 원은 최대 66세까지만 보장을 해줍니다. 아, 네. 예, 그러면서 5년 갱신이죠. 보험료는 12,900원이고요. 그러니까 주계약보다 보험료는 물론 저렴하긴 하지만 보장 기간이 짧은 것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네. 싸지 않은 보험료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한번 볼게요. 보험료들을 한번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면 보험료를 제가 이렇게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과거에 위험률을 반영하지 않거나 그리고 위험률을 과도하게 많이 반영한 이런 증권 같은 경우는요, 현재 갱신형보다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같은 경우 보시면 수술특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도 드리기는 하겠지만은 보험료를 보면은요 49,887원이에요. 5만 원 정도 되죠. 네. 수술비를 5만 원인데 물론 1종, 2종, 3종 수술비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가 만약에 손해보험에서 뭐 몇십 가지다라고 해서 쫙 나열한 수술비들을 또 보면은 5만 원, 6만 원밖에 안 하고 있어요. 비갱신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갱신형으로 80세까지만 보장해 주는데 과거 10년 이전에 가입했는데 그것도 보험료는 5만 원이었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지금 기준에서는 굉장히 불리해 엄청 보이네요. 비싼 거였죠. 그러니까 갱신형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비쌌다라는 거죠. 갱신형이면 좀 더 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갱신형을 선택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이유는 비갱신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병력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보장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보험료의 부담이 있어서 갱신형을 선택하는 분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갱신형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래서 분명히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는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비싼 갱신형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몰라서 이런 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래서 이 특약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릴 텐데요. 일단 이번 특약 같은 경우에는 뭐 질병이나 상해 모두 다 포함해서 4일째부터 보장을 46,000원 해주고요. 그리고 질병만 특별히 11,000원 정도를 더 보장을 해주는 특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일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합해서 받겠죠. 그래서 한 6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상해일 경우에는 46,000원 정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우리가 뭐 작년에 방송하시는 분들, 전문가님들도 나와서 가성비 안 좋습니다라고 많이 외쳤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입원비였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입원비가 지금 갱신형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험료는 비싸게 돼 있고, 입원이 80세까지 받는데 5년마다 계속 갱신을,
이미 높은데 높은 또 갱신율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안 좋다라는 것들은 과거에 지금도 비갱신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과거에는 당연히 더 비갱신을 선택해야 됐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수술 특약 같은 경우에는 특약으로 보면 우리가 1, 3종 수술비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비로는 굉장히 좋죠. 1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수술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손목 같은데 뭐 많이 사용을 해갖고 뭐 직업병 비슷하죠. 염증이 생겨서 네. 하는 수술 같은 게 간단한 수술이 있죠. 이런 수술도 1종 수술에 해당이 되니까 50만 원 이상의 수술비를 받아요.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에 뭐 손해보험에서 20만 원, 30만 원 가입했다고 하면 그보다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험금을 내가 수령하는 걸로 보면 1종 수술비라든가 2종 수술비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치조골 수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조골 수술하면 230만 원이요.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네요. 엄청 좋죠. 네. 예. 물론 이제 3종 수술 같은 경우는 개복 수술이고 중대한 질병 수술이니까 3종 수술을 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수술비 항목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이 수술비가 좋은 게 갱신형이에요. 네. 그럼 보험금 지급이 많이 됐겠죠? 그렇죠. 갱신될 때 어떻게 될까요? 갱신될 때는 그만큼 많이 갱신되지 않을까요? 보험료가 오르겠죠. 네. 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잘 되어 있는 거는요, 잘 되어 있을수록 비갱신을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보험금을 많이 받길 원한 거일수록 비갱신을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보험금을 많이 받았으면 상식적으로 보세요. 날 회사에서 돈을 많이 줬는데 갱신이 된다 그러면 손해율이 높아졌죠. 그렇죠. 높은 것을 그대로 소비자한테 다시 돌린다라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하는 거일수록 비갱신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이 나쁘다가 아니라 네. 좋은 것을 갱신으로 했다라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셔서 그렇죠. 이렇게 가입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갱신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못했었다라는 거죠. 그런 네. 보험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특약 중에서 CI 특약이 들어있는데요. CI 특약은 우리가 CI 보험도 많이 봤었기 때문에 내용으로서는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중대한 그런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을 보장을 해주는데 CI가 우리가 조금 아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것들을 보장을 해주는데 뭐 10몇 가지 중에서 보장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해준다. 이게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네. 똑같습니다. CI 보험이기 때문에요. 내가 암도 되고 뇌졸중도 되고 급성신경성 되고 뭐 우회술도 되고 뭐도 되고 중대한 화상 부식도 되고 막 떠들기는 굉장히 좋은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발병을 해서 네. 치료비를 또 굉장히 많이 주느냐 그건 아니죠. 1,100만 원 정도. 그렇죠? 1,150만 원이니까 1,150만 원을 내가 수령하고 나면 나머지 내가 이야기했던 질환들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남아있는 게 아니고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납입면제라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납입면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중대한 암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고서 납입면제를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중대한 그런 질환들, 뇌졸중이라든가 급성신경경색이라든가 수술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아쉽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고, 자, 갱신보험료를 제가 굳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한 이유를 제가 계산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왜 계산 보여드리냐면, 주기약이라든가 그리고 비갱신되는 특약은 뺀 겁니다. 현재 제가 계산된 거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네. 11만 1,823원이라는 갱신 보험료만 순수하게 계산을 해본 거예요. 갱신료를 반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12달 동안 우리가 돈을 내는데 현재까지 이분이 내신 게 기재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12년 동안 내셨어요. 그러면 12년 동안 내셨기 때문에 1,600만 원 정도를 내셨는데, 예. 자, 갱신보험료는 보험료가 오른다라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가 뭐가 숨어 있냐면은 내가 보장을 받는 그 기간까지 돈을 낸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두 가지죠.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자, 또 하나는 내가 80세 보장이면 80세까지 돈을 낸다라는 것이 두 가지 팩트입니다. 그러면 자, 앞으로 17년 동안 또 돈을 내셔야 되는데 향후에 낼 돈도 2,200만 원 정도 내셔야 돼요. 그러면은 네. 갱신 보험료로만 합해 보면요.
4천만 원 돈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큰 돈을 납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4천만 예. 원 돈 내는데 기억나시나요? 이분 CI 보험료를 얼마 받는지? 얼마를 받았었죠? 1,150만 원. 그러면은 낸 돈보다 너무 적게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1,150만 원. 예. 만약에 1,150만 원을 받았다 칠게요. 좋죠. 1,150만 원 받았으니까. 네. 다른 질병에 대한 그런 진단이나 이런 것들 받을 게 있을까요? 더 이상 못 받는다고 못 설명해 받죠.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수술비라든가 사망보험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62세인데 66세가 지나서 사망보험료도 1,000만 원 남아있어요. 자, 이 1,000만 원은 갱신보험료만 제가 계산했기 때문에 비갱신보험료 또 포함이 되지 않겠죠. 자, 이렇듯 왜 보험료를 제가 표시를 해드리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보장을 받느냐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보장 기간이 짧아지면요. 짧아진 그 순간만큼 나중에 아쉬움은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40대, 50대에 보험을 준비하시면서 나는 60세에 사망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있어요. 80 이상은 살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계시는데요. 80세가 되면 어떨까요? 보험이 막상 끝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아쉬워질 네, 거예요. 그쵸. 이왕이면 90세, 100세까지 네. 해놓을 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 기간을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체크하는 건 뭐냐면 내가 선택한 그 담보에 보험료가 적정한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적정한 수준인지를. 네. 왜냐하면 과거의 보험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고 현재 보험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지만 내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적절한 보험인가를 선택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보험인데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게 책정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보험에 저렴한 보험료를 선택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장기 간병비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상 입원해야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데 지금 30일 이상 입원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감하게 그런 보험들을 첫날부터 받는 그런 보험으로 바꿀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 봤을 때는 내 증권 속에서 전체 보험이 잘 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적정한 담보들이 있는지를 꼭 한 번씩 살펴보시면은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아마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맹충호 전문가와 함께 S사의 종신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은 변화하고 진화하는데요. 오늘은 2006년도에는 사라진 일반적인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종신보험은요, 그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증권 꺼내보시고 내가 가진 증권의 좀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 보험플랜 119로 보내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하단에 나가고 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신다면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에게 보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는 전화와 문자를 통한 보험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궁금증 있으신가요? 보험료가 계속 갱신이 돼서 좀 부담이 돼서요. 갱신되는 보험료가 부담되셔서 연락을 주신 건데요. 본인 네. 보험에 대해 문의 주시는 건가요? 네, 저랑 신랑 거요. 두 분 부부의 보험을 함께 확인받고 싶으신 거죠? 자, 네. 가입 시에 보험료가 좀 어느 정도 됐는지 기억하시나요? 예, 한 3, 4만 원 정도로 됐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받아놓은 증권에는 총 보험료가 월 30만 원 정도로 두 분의 예, 부부 보험료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두 네. 분의 보험을 합해서 좀 처음에 갱신되기 전에 보험료는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예, 지금 한번 올 때 많이 오르고 막 그래가지고 네. 제가 처음에 했던 게 얼마였는지 지금은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많이 좀 부담이 돼서요. 예, 저희 전문가분께서 추가적인 질문 드릴 수 있거든요. 전화 끊지 네.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부부분의 증권, 남편분과 아내분의 증권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2012년도에 삼성화재에서 슈퍼플러스 보험을 100세 만기 20년 납으로 두 분 다 같은 증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이와 성별의 차이로 보험료에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고요. 총 보험료는 월 30만 1,000원 납입하고 계시네요.
문의사항 확인해 볼게요. 우리 부부 보험료가 부담이 되고 계속해서 갱신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보장은 튼튼하게 보험료는 좀 부담 안 되게 리모델링 부탁드린다 하셨습니다. 김강화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궁금하신 내용이 보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세요. 네. 그래서 보내주신 증권 살펴보고, 벌써 2번 갱신을 하신 것 같아요. 2번째 네. 갱신. 예. 혹시 보험료가 이번에 얼마나 오르신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가 15,000원 정도고, 제 거가 15,000원이고, 남편 거가 18,000원 정도 오르고, 그리고 이번에 또 28,000원 제게 오르고, 남편 거가 32,000원이 또 오르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돈을 내야 하는 거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돼서요. 네. 시청자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네. 우선 상품의 내용을 살펴보고 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랑,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네. 증권 보니까 두 분이 네. 똑같은 상품 같이 같은 보장 내용 가지고 계세요. 네. 요게 네. 친구한테 들은 보험인데, 우리 상황이 넉넉하지 못해서 꼭 필요한 것만으로 보험료도 저렴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때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오르게 되니까 많이 부담도 되고, 그래서. 네네. 너무 속상하신 것 같은데, 아마도 그 당시에는 설계사님이 아마 갱신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모르셨을 거예요. 이게 네. 보험 상품의 이 갱신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좀 이렇게 더 키워서 보험의 목적을 좀 더 확실하게 가져가려고 처음에 시작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 목적하고는 다르게 그냥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만 가중시키는 이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님 가입 내용이 삼성화재 슈퍼 플러스 보험, 요거 보니까 주계약이 상해 사망 3천만 원, 요거만 20년 납 100세 만기시고요. 예. 나머지 하다못해 암 진단비, 암 입원비, 고해감 진단비, 상해 입원 일당 모두가 다 3년마다 갱신이세요. 네. 90% 이상이 3년마다 갱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네. 이제 실손도 예전에 가입을 하셔서 3년마다 네. 갱신 상품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 네. 증권상에는 처음 가입하실 때 남편분 보험료가 10만 원 정도도 안 되었어요. 여기 증권상에 네. 보니까 보내주신. 근데 지금 16만 3천 원 정도 내고 네. 계시니까 사실 네, 다음 처음엔 그렇게 부담이 안 됐는데 네. 2번 정도 지나니까 부담도 그렇죠. 되고. 그 네. 다음 갱신 때가 사실 무섭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주계약만 100세 만기에다가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은 모두 3년마다 갱신이 80세 만기. 요 말뜻 그대로 예. 3년마다 보험료가 계속 오를 거고, 예. 8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할 거고, 예. 보장 기간은 80세가 끝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네. 되게 생각만 해도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부터 시청자님 그 답답함을 좀 풀어드릴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확인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네. 혹시 그동안 어디 아프신 데나 드시는 약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전혀 없고, 네. 남편은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한 적은 있었어요. 네. 언제쯤 사고가 나고 혹시 많이 다치셨나요? 아니요, 어깨골절로 한 3주 정도 입원했던 것 같은데, 네네. 6년 전쯤 좀 오래됐네요. 그러시군요. 이게 참 다행이세요. 보험 리모델링 하는 데는 별 특이사항이 없으신 것 같아서. 예. 그러면 제가 먼저 가지고 계신 보험에 갱신되는 특약을 네. 확실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특약을. 특약을 네. 모두 정리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기본 보험료에다가 실손보험 있죠? 실손보험만 남겨놓으세요. 네. 두 분 다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남편분하고 지금 우리 전화 주신 분하고 이렇게 하시면 보험료가 3, 4만 원대로 줄어드실 거예요. 한 분당. 그러면 두 분이 합쳐서 보험료
8만 원대로 준비 가능하시거든요. 이 상품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보장 부분을 준비를 별도로 다시 하셔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보장에 너무 욕심을 많이 내셔서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유지하시는데 문제도 생기겠죠. 네. 그래서 각자 상황이 있으니까 보험료하고 보장에 적절한 균형을 맞춰서 제가 준비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이제 비갱신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서 이런 상품 알아봤는데 이 상품의 보장 내용을 제가 준비한 상품 보장 내용 보자면 뭐 암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뭐 항암 방사선 치료비, 질병 수술비, 40대 질병 수술비, 18대 질병 수술비, 이제 기타 등등 뭐 응급실 내원비 이렇게까지 모두 가입은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전에 상품에서는 보장받을 수 없었던 이런 뭐 나이 들면 발생하시는 노인성 질환, 뭐 백내장이나 관절염 이런 소소한 수술비까지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 두 분이 보험을 이 보장 내용 이 상태로 가입을 하시면 두 분이 합쳐서 보험료가 14만 원 정도면 가입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네요, 지금처럼. 네. 그럼 20년 동안 오르지 않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오르지만 않는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리모델링 받으시면 한결 더 부담은 줄으실 거예요. 보험료 납입에 대한.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님 리모델링 포인트 제가 다시 한번 짚어봐 드리고 싶은데 이 보장 부분을 모두 비갱신으로 바꾸셔서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보험료 내는데 힘들지 않도록 그래야지 유지가 잘 될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나중에라도 혹시 상황이 편해지시면 보장 부분을 조금씩 더 추가적으로 준비해 가시는 게 훨씬 더 지금 우리 시청자님 상황에는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 시청자님과 남편분 보험료가 너무 많이 갱신돼서 좀 부담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갱신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약들을 다 정리를 하고요. 부족한 부분 채워주는 손해보험을 비갱신으로 준비해드렸거든요. 보험료도 줄어들으니까 부담도 많이 더실 거예요. 생각해 보시고요. 궁금증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이어서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 연락 주셨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가 보험을 2개를 들고 있는데 이게 보장이 어떤지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가지고 있는 보험의 보장을 좀 확인받고 필요하다면 리모델링 제안도 받고 그러고 싶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40살이요. 45이요? 네, 45 되셨고요. 자, 혹시 아프시거나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현재는 그게 특별하게 아프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으시고요. 저희가 미리 증권을 받아봤는데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시던데 뭐 사망 보험금의 필요성을 좀 느끼시고 준비를 하신 건가요? 이거는 그냥 추천을 해주셔서 가입하긴 한 건데. 종신보험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준비하신 건 아니고 추천 받아서 준비를 그렇게 하신 건가요?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좋은 거고 나중에 더 많이 오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러니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정확하게 다 기억은 안 나요. 네, 알겠습니다. 추천받아서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맹충호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거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45살 되신 여성분의 보험인데요. 흥국화재의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보험을 80세 만기 20년 납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교보생명에서는 프리미어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총 보험료는 약 35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문의사항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준비한 보험 추천받아서 준비를 했는데 보장이 잘 갖춰져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맹충호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보험이 과거에 한 10년 전부터 실손의료비랑 좀 준비를 잘 하셨네요, 보니까. 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네, 2008년도에 실손의료비가, 이제 그 당시에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아마 이제 추천을 받으신 것 같은데, 실손의료비 지금 보장 입원했을 때 얼마 받는지 아세요? 아니요, 잘 몰라요. 잘 모르세요? 요즘에는 얼마 받는지 아세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세요? 너무 네. 건강하신가 봐요. 관심이 없으신가. 네, 병원에를 다닌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청구한 본 적이 없으면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증권을 보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근데 아파서 내가 보험금을 청구해야 될 때면 내가 해당되는 게 있나라고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를 받는지도 알게 되는 건데, 이제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건강해서 보험금 청구한 적이 없다 보니까 그랬을 텐데, 현재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으로 어느 보험사나 똑같이 입원비를 지급을 해줘요. 그리고 통원비 같은 경우에는 뭐 약제비를 포함해서 30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시청자님이 2008년도에 보험을 처음에 준비하실 때 당시에는 입원비를 3천만 원 해줬어요. 그리고 통원비가 1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통원했을 때가요? 네? 통원했을 때가 10만 원이요? 네, 통원비가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만 원으로 병원비도 쓰고 그 다음에 약제비도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거는 뭐냐면 5천 원 공제. 요즘에는 뭐 최고 2만 원 공제에다가 약제비 8천 원 공제까지 하면 2만 8천 원까지가 공제될 수 있는데 5천 원 공제. 그래서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는데요. 공제가 적다에 한 표를 주시는 분이 있고요. 그런데 10만 원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여기에 한 표를 또 주시는 분이 있어요. 자, 10만 원이면 요즘에 응급실 가면요. 병원에 안 가시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응급실 가면 10만 원 갖고 부족하세요. 얼마나 나와요? 얼마나 나오는 거는 어떤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그런데 일단 응급실을 가면 기본적 그런 촬영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 이런 치료를 하면 일단 거의 10만 원이 넘어요. 아주 적게 잡아야 뭐 10만 원 언저리 정도 될까? 그리고 조금 더 촬영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10만 원이 훌쩍 20만 원, 3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통원으로 10만 원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병원에서 촬영 같은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의사 선생님 만나갖고 물어보고 그냥 처방전만 받고 나와야 되는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의료 주가가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낮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 10년이 지나면서 의료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는 어떨까요? 향후에 의료 주가는 더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2만 원 들고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있었으면 지금은 5만 원 들고 가야 되고, 그러면 향후 10년, 20년 후에는 10만 원 갖고 가도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냥 물가 상승률이나 의료 주가 상승률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10만 원은 지금도 살짝 부족한 그런 보험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향후에 내가 조금 더 지금 40대잖아요. 50대, 60대, 70대 가장 의료비를 많이 써야 되는 한 20년 후에는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보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험을 잘못하신 건 아니고 그때 조금 이제 금액이 좀 작았기 때문에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입원비 같은 경우에도 3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질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예를 드는 게 암이잖아요. 암 같은 경우에도 간단한 암 수술하고 요즘에는 통원 치료를 많이 해요. 그러면 입원 오래 안 시켜주니까. 그러면 입원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는다고 그래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평균 의료비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입원비로도 좀 부족한데 통원비로도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둘 다 조금 입원과 통원이 다 좀 더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종신보험, 제가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에서도 종신보험을 이야기했었는데, 내보험 바로 알기에서는 종신보험 주계약 보험료가 1,000만 원이었는데, 오늘 시청자님은 얼마 받으시는지 아세요? 아니, 많이 준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1억을 받으세요, 1억. 아, 1억이요? 네, 1억이에요. 그러면 제가 오늘 증권 소개해드린 거에서 거의 10배죠.
그걸로 보면, 그렇게 보면 10배잖아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으로 보면, 일단은 어느 정도 최소 준비금을 준비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종신보험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첫 번째 목적으로서는 일단은 괜찮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신보험 역할로는 괜찮은데, 그럼 이제 두 번째 세부사항을 한번 보실 필요도 있잖아요. 자, 종신보험 중에서 주계약 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특약이라는 건데, 특약 보험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봤더니, 암이라든가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진단비들을 준비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처음에 훈구거 실손 의료비를 혹시 종신보험 하시는 분한테 보여드렸어요? 아니면 안 보여드리고 그냥 하신 거예요? 그냥 했어요. 그냥 했었어요. 네. 그러면 그냥 했는데 이분은 적절하게 잘 추천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훈국에서 실손 의료비를 준비를 하셨는데 진단비라든가 이런 항목들은 좀 미비했거든요. 그런데 진단비 항목을 추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그 추천을 해주신 분은 잘 추천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좀 보이는데 뭐냐면 암 진단비가 갱신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갱신이 없는데 암 진단비만 갱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 진단비가 제가 처음에 이 증권을 보고서 5천만 원을 보장을 해주길래 와 5천만 원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괜찮다 생각하고선 또 한 번을 봤더니 갱신형이네.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매력적인 숫자죠. 암 진단이 내가 받았을 때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3년마다 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 있다. 그리고 80세까지 돈을 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이제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제가 총평을 하자면 일단은 좋은 보험입니다. 좋은 보험인데 아쉬운 부분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청자님이 얼마 받는지 몰라요 라고 한 것처럼 그냥 모르고 있으면 안 되고요. 내 보험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3년 갱신이다 보니까 3년 단위로 보험료가 오를 거잖아요. 그러면 가입한 시기부터 3년 단위로 계산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2014년도에 갱신을 한번 할 거죠. 그렇죠. 그러면 2017년도에 또 갱신할 거고 그러니까 작년에 갱신 한번 했네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래서 내는 돈이 조금씩은 달라졌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특약이고 아직 40대면 위험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몇백 원, 몇천 원 이렇게 지금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2년 후 2020년이나 그 2023년이 되면 위험률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죠. 그때 되면 이제 50대부터 위험률이 증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체감하지 못했던 게 이제 체감할 수 있는 보험료로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억을 하실 필요 있는 게 그때 가서 지금 만약에 변경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때 가서 내가 지켜보고서 너무 과도하게 오르는 것 같다라 그러면 보험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암 진단비라는 항목을 일단 한번 줄여보는 거예요. 5천만 원 받던 거를 3천만 원으로 한번 좀 낮춰본다든가 그러면 보험료가 조금 줄어들겠죠.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또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줄여보거나 한번 빼보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것을 대체를 한다면 저 같으면 실손 의료비는 현재 실손 의료비를 조금 변경을 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장을 받는 것이 좀 적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향후에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거나 이럴 경우에 내가 대처를 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되기 때문에 분리한다는 개념을 갖고도 현재 보험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손 의료비는. 자, 두 번째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종신보험 자체는 내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대신에 실손 의료비를 변경하면서 나머지 보장들이 없잖아요. 생활질환에 대한 그런 보장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좀 부족해 보이는 이런 뇌졸중이나 아니면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부분보다 더 먼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뇌혈관이라든가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부분도 보장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진단비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무해지 환급형으로 준비하시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수술비로 일단 먼저 선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수술비 일단은 내가 갑자기 내가 보험을 뭔가 새롭게 하는데 보험료를 많이 내라고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그쵸? 뭐, 네. 내가 여태까지 보험을 잘 가입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 하나씩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손의료비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수술비로 좀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거, 자, 세 번째는 내가 진단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무해지 환급형으로 내가 진단비를 조금 더 채우는 역할, 이런 식으로 순서에 맞게끔 한 번씩 하나씩 변경을 해보시거나 알아보시면 조금 더 좋은 그런 내가 보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청자님. 네. 잘 들으셨죠? 예. 예, 앞서 말씀해주신 부족한 실비와 수술비를 좀 보완해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이 종신보험에 대해서도 좀 아쉬운 부분 체크해드렸으니까 생각해 보시고 궁금증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념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 보험플랜 119 연락 주신다면 언제든지 보험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20번으로도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